네, 반갑습니다. 1월 11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부산 오늘 실거래 50건. 이거 실화냐? 예, 실합니다. 네, 양호한 편입니다. 해운대 아이파크 47% 하락. 이거 실화냐? 네, 실합니다. 예, 층수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요 책 추천합니다. 에이세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막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마지막 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 떨어졌고, 대구는 20%, 인천도 20%, 광주는 볼 것도 없어요.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자, 대전도 20% 정도, 네, 거래가 떨어졌고요. 울산 한 15% 정도, 10% 정도 거래가 떨어져 있네요. 자,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인천 꼭지에서 바다까지 엄청 떨어졌죠. 부산은 거래 얼마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다른 지역들도 다 거래가 매섭게 떨어지고 있다. 어제 이거 다뤄드렸는데요. 저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료인데 영상을 많이 시청하진 않으셨더라고요. 요 관련된 내용은 어제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일본의 이 잃어버린 30년이 찾아오는 과정에서 이 내부적으로 골마 들어가고 정치, 경제 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 외부의 탓으로 좀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 정치, 경제 제대로 된 이 매듭 제가 요거 한때 많이 써먹었는데 이거 꼬일 대로 꼬여 있어서 풀기 쉽지 않은데 이거 푸는 데만 전신 전력을 다해도 부족할 판에 자기들 갈 길만 가겠다고 고집하라고 했습니다. 더 꼬여버립니다. 근데 다 코로나 탓만 합니다. 어딜 가나 어젯밤 추정 60분 굉장히 볼 거 많습니다. 추정 60분 간만에 야 추정 KBS가 왜 이러지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현재 상태를 적나라하게 까발려놨습니다. 이거 꼭 보십시오. 어제 추정 60분 꼭 보시고요. 뭐 하여튼 뭐만 하면 코로나 탓이더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정치, 경제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8,500건짜리가 2,500건으로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네, 부산의 거래량 뭐 한 2,700건, 2,700건 정도 거래되는 것이 뭐 한 1,700건. 서울의 거래량 감소가 더 아픕니다. 다음 달도 서울 거래량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젯밤에 좀 지렸나요? 어젯밤에 좀 지렸나요? 네. 뭐 외국 뭐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고 외국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젯밤에 아마 좀 지렸지 싶어요. 미국 하나의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금리 동결 25년도에 금리 동결 한 차례 정도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어젯밤에 장난 아니어서 살벌했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취임 열을 앞두고 있는 상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어떤 현상이 생길 것인가?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뭔가부터 시작해서 이 대구 부동산 스터디에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검색해서 이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22년 3월 7일 뭐 사람들 뭐만 하면 돈 풀리고 오른다. 물가 오르니까 아파트값 오른다고 하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생기면은 물가는 살벌하게 오를 거예요. 하지만 아파트값은 그런 상승 없을 거예요. 자, 물가 오르는 거, 요 기름값하고 제가 환율 두 가지만 놓고 봐도 1년 전 대비 요 두 개 합치면요. 한 15% 정도 높습니다. 물가가 1년 전보다 15% 정도 높아질 수 있다. 경기는 침체되어 있죠. 물가는 올라가죠. 스태그플레이션 우리는 진입해 있는 상태. 간밤에 나스닥 선물 거의 2% 가까운 하락을 했다가 조금 회복한 모양새고요. 요게 좀 지렸죠.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4.8%에 노크할 정도였습니다. 뭐 그리고 지금 에너지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유가, 천연가스 요것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와 정상이 아니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이 와중에도 아파트 타령만 하고 있는 대한민국. 지금 그렇게 아파트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닌데요. 자, 수도권에 영끌했던 사람들 괜찮다. 수도권은 괜찮다. 인구가 모여드니까 괜찮다고 말했던 영끌족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임의경매, 예, 부동산 담보로 돈 빌렸는데 갚지 못하는 상태.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게 24년도 뉴스입니다. 근데요, 25년도에는 더 많이 나온다는 설명을 제가 많이 드렸었죠. 뭐 백화점에는 사람 많던데 예, 사람은 많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손은 가벼워요. 지갑도 가벼워요. 자, 미국 강세 현상, 미국 강달러 현상, 요 현상. 미국은 금리 인하 중단 선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달러 현상에 대한 간단한 해석, 좀 쉽게 한번 해석해 봅시다. 미국이 달러 1000개 가지고 있고 한국은 200개 가지고 있다.
원화도 200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1대1의 교환 비율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지금은 강달러 현상. 세계 각국의 달러가 미국에 뭐 개인도 투자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기업들도 엄청나게 이쪽으로 돈을 많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미국은 더 많은 달러를 가지게 되고, 예, 한국은 달러가 모자랍니다. 요 20개씩 떼줬습니다. 그럼 이 교환 가치가 달라지죠. 그래서 요 현상이 근래에 환율이 20% 정도 올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내수도 어렵고 뭐도 어렵고 하니까 돈 풀자. 자, 돈 풀어보겠습니다. 돈을 이만큼 풀었습니다. 금리를 내린다.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늘어난다. 그러면 교환 가치가 어떻게 되나요? 점점 원화의 가치는 없어지죠. 이것이 심화되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1달러에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1달러는 1100원이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뭐 지난 10년간 그 이상 그랬었으니까요. 지금 1500원대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돈을 풀면 풀수록 내수 좋아지고 뭐 아파트값 오르고 다 좋을 것 같죠. 환율 오르면 작살납니다. 예, 아까 물가 오르는 거 자극받는 거 이런 거 보셨죠? 자, 먼저 한국보다 먼저 돈을 많이 풀었던 나라 어떤 나라? 짐바브웨. 예, 1조 달러. 1조 달러가 1달러하고 뭐 바꾸고 뭐 이런 나라죠. 터키, 아르헨티나, 한국. 예, 이 길을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지금은 금리 인하를 멈추어야 될 듯. 한국이 먼저 1월 달 또 금통위나 이런 곳에서 금리 인하 발작 버튼을 눌렀다가는 자, 이제 여기에 이제 급행 열차를 탈 수 있다. 돈 풀려서 좋은 것 같죠? 그러면 돈 풀리고 이렇게 되면 돈 대출 내서 집 샀던 사람들 집값은 좀 오르는 현상은 있지만 대출 금리 겁나게 오를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고통스러워지는 과정. 자, 이 과정들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면 제 영상 여기 상품 페이지로 가셔서 이렇게 제품 클릭하셔서 쿠팡으로 가시면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이 현상을 보게 됩니다. 네, 이 책을 한번 구매해 보셔도 되고 이 책 말고 다른 거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 링크를 타고 좀 이용을 해주세요. 자, 매도 물량 6만 개, 서울은 8만 8천 개, 대구는 4만 개.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전세 물량 연초에 큰 변화는 없는 그런 상태고요. 자, 아파트 거래량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거래량 흐름이 1,500건. 자, 마무리는 뭐 많으면 1,700건. 불과 2달 전에 거래량이 2,600건이었거든요. 이게 1,700건으로 줄어드는 게 조금 우려스럽죠. 예, 많이 줄어든다는 느낌 들잖아요. 이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1월에 거래량 흐름 보시면 지금 200건이거든요. 2달 전에 2,000 몇백 건대의 거래량이 나올 때는 이맘때 거래량 수준이 한 400건 정도씩 됐었습니다. 그때 대비 거래량이 반토막입니다. 2,600건 이거 반토막 나면요 정말 심하면은 거래량 1,400건까지도 봅니다. 예, 1,400건 예상 1,300에서 1,500 그 바운더리에서 움직일 것이다. 예, 1,300에서 1,500. 작년 거래량 수준이 24년 거래량 수준이 월 평균 뭐 한 2,400건이었다면 2,400건 한 2,200건 됐었나요? 25년은 그것보다 거래량이 30% 정도 경험하는 것. 일단 그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한 해를 그대로 지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당거래 대금 1월달은 아직 거래가 많이 없어서 별로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25년 어게인 2022 어게인 2022 2022도 이때 대선이 있을 무렵이라서 반짝 좋을 때가 있었어요. 반짝 살아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꼬꾸라졌습니다. 바로 꼬꾸라졌어요. 올해도 25년도에도 뭔가 분명 무슨 이 정치 이벤트가 있겠죠. 반짝 살아나는 척 하다가 꼬꾸라진다. 요걸 닮아갈 것 같습니다. 고가 아파트 거래량 지금 90% 이상 신고되었으니까 그래도 300건 정도 나와주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많이 나오는 거. 테넌바움 또 빼고 뭐 하면은 조금 평가 절하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고가 아파트 거래량은 반토막 난 상태에서 더 많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 실거래 가격 한번 볼게요. W 81.5% 해운대 아이파크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건 뭐 고층과 저층이나 좀 특수한 층과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가격이 이게 고층 완전 좋은 그것과는 22억 5천 얘는 12억 같은 74평인데 45점 대비 47% 하락. 에크르 블루오션 요 비싼 아파트들은 뭐 20% 정도 그다음 요 상승분 이런 것들도 뭐 아까 물가 수준이나 이런 것들 반영되는 거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그 말씀도 계속 드리고요.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는 것이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신축 아파트 제외하고 저하동의 화목 아파트 고점 대비 32% 하락. 9억 2천이 6억 3천으로 일부 반등했다고는 해요. 반등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 더 많이 떨어졌다 반등한 거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꼬라박았다 올라가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뭐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는 게 여전히 많은 상태인데요. 현재 롯데캐슬 대시장 한번 보시면 저는 시장 흐름을 이렇게 봅니다. 예, 급등 이후에 그 하락 이후에 데드캣 바운스 그 다음에 1년간의 횡보 장세 그 이후에 다시 서서히 가격이 빠지는 형태 일본식의 가격 하락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물론 2층이라서 가격이 다른 층수보다 한 10% 정도 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지 신축의 가격 6억 20 몇 퍼센트 30% 가까운 하락 보여주는 것 제가 지금 여기 블럭을 잠깐씩 씌우면서 지나가는데 이게 22년도 그 분위기 안 좋았던 시절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때 뭐 30 몇 퍼센트 하락이니 40% 하락이니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직거래 혹은 1, 2, 3층의 거래가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하락이 더 장난 아닙니다. 오늘은 대구에 2억대 중반 하는 아파트들이 그리고 그 아래쪽 2억 중반 아래쪽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9평인데요. 고점 대비 40%, 45% 하락하는 게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도 지금 대우 아파트인 경우에 고점 대비 40% 하락이잖아요. 이런 아파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아파트가 연식이 어느 정도 되냐면 30년차. 젊은 사람들 이런 아파트 찾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결혼하는 사람들, 그나마 여유 있는 사람들이 결혼하죠. 청년들 결혼마저도 포기합니다. 왜? 집도 한 개 장만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 때문에 부모 세대가 올려놓은 것이 올려놓은 집값 그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까지 뭐 소득이나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까지 다 예상해서 땡겨서 대출로 풀로 땡겨와 가지고 다 해버리니까 웬걸 부모 세대 좋았는데 자식 세대가 힘들어지니까 그걸 바라보는 부모 세대의 마음들도 참 그렇습니다. 보기 안타깝습니다. 이거 45%씩 딱 보면요. 요런 아파트 딱 보고 옆으로 건너가서 연식을 보면 30년 차에 근접해가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 다 고층 아파트들라서 노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일본식의 가격 하락하는 것. 네, 그거 보여드렸던 거 지금은 한 20년 차 정도 된 아파트 피부로 체감 못할지 모르지만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 아파트의 선례를 따르게 됩니다. 그럼 이 아파트 30년 된 아파트 지금 고점 대비 거의 40%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는 이 아파트들 10년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재건축하고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나요? 아니죠. 얘는 얘대로 40년차 아파트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찾는 사람은 더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20년차, 현재 20년차 아파트가 그때가 되면 10년 후가 되면 30년차 아파트가 되죠. 그럼 앞서 걸어갔던 아파트들, 고층 아파트들, 재건축이 불가능한 곳들, 그 아파트들의 미래를 보면서 알아서 가격은 조정받게 될 것이다. 실거래 가격 요 정도 필요하신 부분 아파트 투미 사이트에서 좀 더 찾아보도록 하세요. 오늘도 영상이 조금 길어지네요. 그래도 한 개도 버릴 내용이 없습니다. 자, 전세 거래 여기 다 줄어드는 현상. 예, 부산, 대구, 서울 다 같이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비슷한 시기를 놓고 봤을 때 1월의 거래량도 많이 부족하다. 전세 가격 오르고 집값 오르고 올라야 말이지. 안 오릅니다. 예, 평균의 모습. 거기다가 거래량, 평균 가격은 똑같은데 거래량이 작다. 평균 거래량, 평균 가격 곱하기 거래량을 하면 이게 거래 대금이죠. 거래 대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의 파이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부동산계에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줄 것은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총량 규제 그것이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줬다면 우리는 전세 시장에 대한 규제만 해도 일본 같은 그 정도의 파급력 있는 충격 대비하셔야 될 겁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